안녕하세요. 수학 코치 주연 코치입니다. 이번 강의는 초등수학 6학년 2학기 5단원 원의 넓이입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요, 원의 둘레와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 내용으로는 지름과 원주, 원주와 원주율, 그리고 원의 넓이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럼 5단원 원의 넓이 시작합니다. 1번 원과 관련된 용어를 살펴보자 했어요. 우리 지금까지 원에 대해서 좀 공부한 게 있거든요. 예, 그거를 잠깐 복습을 하고 이제 요 단원하고 연결되니까 예, 좀 알아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원이란 무엇이죠? 예, 평면 위에 평면 도형이죠. 원은 평면 위에 한 점에서부터 그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다 이랬어요. 예, 조금 어려운 말로는 자취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취를 남기다 뭐 이런 말. 그러니까 그 점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찍는 거죠. 예,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원의 중심이 있고 그 같은 거리에 있는 그 점들 이 점, 이 점, 이 점 이런 점들이 지금 자취를 남기고 지금 돌아가고 있죠. 그죠? 네. 자기가 지나온 자리를 남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점들을 다 모은 거죠. 이거 하나하나가 다 점이잖아요. 그 점들을 다 모으면 이런 원이 된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그 한 점이 뭐예요? 어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예, 원의 중심에서부터 같은 거리죠. 그죠? 예. 그리고 원의 중심에서 동그라미 3번 원의 중심에서 원의 둘레 위에 한 점, 바로 이 한 점, 여기 있는 지금 돌아가고 있었던 이 점 있죠? 이 한 점까지의 선분의 길이, 그 선분의 길이라는 거는 뭐예요? 네,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이거죠. 예, 이 선분, 점과 점 사이를 있는 고든 선, 그것이 선분인데 그 길이가 바로 예, 반지름이죠. 반지름. 그죠? 그리고 이제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여기선 중요한 게 이제 원의 중심을 지난다예요. 지나면서 원의 둘레 위에 두 점. 그러니까 완전히 이 원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반대 방향에 있겠죠. 완전 반대 방향에 있는 이 두 점. 이것의 선분의 길이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예, 원의 중심을 지나니까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같겠죠. 어떻게 같아요? 예, 이거랑 같은 거예요. 같은 거리. 이 같은 거리가 뭔데요? 반지름이죠. 예, 이 반지름 두 개가 합해진 거. 그것이 이제 지름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요게 지름이죠. 요게 원의 중심을 지나는 두 점 간의 선분의 길이. 동그라미 5번은 그래서 이 원의 둘레의 길이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번 단원에서는 이 점들이 지나면서 만든 이 자취 있죠. 이 점들의 모임. 이거의 둘레가 얼마냐 하는 거예요. 이 원의 둘레의 길이를 우리는 원주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원은 이제 동그라미 원이죠. 원이고 요 주라는 것 자체가 둘레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예. 둘레. 둘레주. 그리고 2번에서 그러면 원주는 어떻게 측정하고 계산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원주라는 것은 이렇게 곡선이죠. 원이니까. 이 원의 길이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길이를 재느냐 하면, 이미 배웠던 이 지름 있죠. 이 지름을 이용할 거예요. 이거를 처음에 원주를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그 아이디어는 어디서 왔냐면, 이 반지름이나 지름 같은 경우에는 고든 자 있잖아요. 고든 자로 이게 반듯한 자로 이렇게 재면 되죠. 이렇게 재면 돼요. 그죠? 그런데 곡선이잖아요. 이거는. 네. 선생님 이런 자를 만들면 되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언제든지 이
반지름이나 지름 이걸 바꿈으로써 우리가 원의 둘레, 이 둘레를 항상 여기에 맞는 일정한 원 길이에 맞는 그런 곡선의 길이를 재는 그걸 만들 수는 없는 거죠. 예, 이렇게 자는 이렇게 얼마든지 만들어서 직선은 우리가 측정을 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자를 만들어서. 근데 이런 곡선 부분은 그 곡선의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그 어떤 특정한 원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일반적인 원을 얘기할 때 거기에 맞는 자를 항상 만들어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항상 잴 수 있는 이 반지름이나 지름을 사용해서 이 원주를 어떻게 계산해내는지 측정하는지를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지름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 자 여기가 이렇게 지름이 바뀌죠. 예, 지금 바뀌는 거 보이죠? 여기 지름이 바뀌는데 이 지름만큼 실을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실이라고 해도 되고 끈이라고 해도 되고 이 지름만큼 이렇게 재서 예, 잘랐죠. 그리고 이 원의 둘레에 이제 홈을 판 거예요. 홈을 파서 그거를 이렇게 쟀어요. 이게 끈이니까 이렇게 곡선이 구부러지잖아요. 이렇게 곡선 모양으로. 그렇게 해서 이 실의 모양도 그러면 지름을 갖고 쟀으니까 똑같겠죠. 실의 길이는. 그렇게 해서 쟀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다시 또 시작해서 예, 이만큼 또 간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남으니까 이걸 또 한번 간 거예요. 이 실의 길이만큼. 그랬더니 요 초록색 부분이 남더라는 거예요. 요 초록색 부분. 예. 이 초록색 부분은 또 1.11 하고 잰 거죠. 예. 요 실을 가지고 이만큼 쟀겠죠? 그리고 이제 자를 가지고 똑바른 자를 가지고 그 부분을 재서 이렇게 1.11이라는 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수는 항상 바뀌겠죠. 뭐에 따라서? 원의 크기에 따라서 이 수가 계속 바뀌어요. 세배하고 남은 부분도 바뀌겠죠. 그렇지만 지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이 남는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름이 크면 남는 부분도 요 초록색 부분도 더 길게 남겠죠. 그죠? 지름이 이렇게 작아지면 요 초록색 부분이 조금 남겠죠. 길이로는 길이가 적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정한 비율로 남더라는 거죠. 예, 지름의 길이를 5.61을 분모해 놓고 그리고 예, 세배하고 남은 부분 0.80을 분자에다 놨더니 0.14라는 1사배가 되더라는 거예요. 지름의 0.14배만큼 요 초록색 부분이 남더라. 예, 지금 선생님이 이거를 그 원을 크게 하고 작게 하고에 따라서 지금 이 수가 안 바뀌고 있죠. 0.14는 안 바뀌어요. 비율이라서 그래요. 비율.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비율 배웠어요. 뭐라고 했죠? 예, 몇 대 몇인데, 자, 예를 들면, 세배하고 남은 부분. 예, 세배하고 남은 부분. 대, 뭐를 해요? 예, 지름을 하는 거죠. 지름. 그러면 우리가 이걸 비율로 만들 수 있나요? 이거는 지금 비죠. 일정한 비로 남는데 이거를 비율로 만들면 지름분의 세배하고 남은 부분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낼 때 그거를 우리는 비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소수로 나타내 봤더니 분수는 항상 소수로 바꿀 수 있잖아요. 0.14라고 일정하게 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요게 실의 길이도 지름에 따라서 지금 바뀌고 있죠.
지름 바뀌고 있고 세배하고 남은 부분도 남아 있지만 남은 부분도 거기에 따라서 길이는 바뀌지만 비율은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0.14로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주는 지름하고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죠? 어떤 관계가 형성이 돼요? 원주는 지름을 3배한 다음에 그리고 0.14 남죠. 그래서 지름 곱하기 3.14를 하면 원주가 나오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지름은 항상 바뀔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 지름 큰 원을 만들 수도 있고 작은 원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3.14를 곱하면 우리는 원주까지 계산을 할 수 있더라. 예. 이런 거 꼭 필요하겠죠. 울타리 치고 싶을 때, 이거, 지름을 어느 정도 해서, 8.32 정도 해서, 내가 울타리를 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울타리에 하는 재료 같은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땅이 넓으면 지름을 크게 했을 때, 여기 이 울타리를 이만큼을 쳐야 되는데, 울타리를 이만큼 쳐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재료가 필요할까? 그러면 이 지름, 내가 원하는 이 공간의 지름이나 혹은 반지름을 구해서 3.14를 곱하면 이 울타리 길이가 나오는 거죠. 원주니까. 그죠? 예. 원주의 길이는 누구의 3.14배예요? 예, 우리는 그냥 원주의 길이라고도 하고 이 주자가 둘레이기 때문에 그냥 원주라고도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자, 지름의 3.14배가 되더라. 그러니까 원주는 공식이 나오네요. 지름의 3.14를 하든지 아니면 지름이 뭐예요? 반지름의 2배죠. 예, 반지름의 2배하고 3.14를 곱하면 원주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되겠죠? 자, 이제 원주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선생님 조금 전에 얘기한 거 아닌가요? 예, 아니에요. 조금 전에는 뭘 얘기했냐면 원주를 얘기했어요. 원주. 요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원주와 원주율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예. 원주는 어떤 길이예요. 길이. 그러니까 몇 센티미터, 몇 미터, 몇 킬로미터 이런 길이를 나타내는 게 원주예요. 원주와 원주율을 비교해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원주율이라는 거는 이 율자가 어디에서 온 걸까요? 예, 비율이에요. 비율. 비율에서 왔는데 어떤 비율이 있냐면 원주하고 뭔가 관련돼 있는 비율이 있는 거죠. 예, 이거는 원주는 길이에요. 길이고 원주율은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비율을 나타내는지 그걸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해요. 예. 자, 조금 전에 있었던 앞에서 봤던 그 원하고 지금 똑같아요. 자, 지름을 지금 상태에서 이제 7.13이에요. 이렇게 바뀌고 있죠. 그죠? 예, 지금 뭐뭐 바뀌고 있어요? 지름하고 실의 길이하고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원주도 바뀌고 있죠. 왜냐하면 원주는 길이잖아요. 누구의? 예, 지름의 3.14배를 하면은 무엇의 몇 배 하면은 곱하기 문제죠. 그죠? 7.38 곱하기 3.14 하면은 예, 원주가 바뀌어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크기를 다르게 함에 따라서 지름의 크기가 바뀌고 길이가 바뀌고 실의 길이가 바뀌고 있고 그렇다면 지름의 이 수가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원주도 바뀌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원주율이라는 것은 비율의 문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의 지름에 대해서 원의 지름이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서 그 원주의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나타내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무엇에 대한 하면은 그게 전항이에요, 후항이에요. 비율은 이 비율에 대해서 우리가 읽을 때 무엇에 대한 하면은 이건 후항이죠. 그죠? 그래서 원의 지름이 후항이 뒤로 가고 그리고 원주가 누구예요? 원주의 비니까 예, 원주가 전항이 되죠.
그런데 이걸 비율로 얘기하면은 분수로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의 수로 얘기하는 게 비율이다. 누구를? B를 하나의 값으로 나타낸 거를 우린 비율이라고 하고 그것이 분수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전항을 분자에다 쓰죠. 후항을 분모에다 쓰죠. 원의 지름.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주율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원의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원주율은 지름분의 원주 맞아요? 예. 지름분의 원주인데 지름이 지금 7.38이죠. 그죠? 그리고 원주는 뭐가 나와요? 23.20이죠. 근데 이게 3.14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래요? 이거는 자,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7.38을 나눠주죠. 7.38 곱하기 3.14인데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23.20이죠. 23.20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원의 지름 7.38을 양쪽에 곱하죠. 나누죠. 그러면 이게 등식이기 때문에 양쪽에 똑같은 행위를 해줘야 돼요. 나누기 7.38을 해주죠. 자, 그러면 이건 약분이 되죠. 이쪽은. 그리고 3.14는 뭐가 돼요? 7.38분의 23.20이에요. 근데 7.38이 뭐였어요? 지름이었죠. 23.20이 뭐였어요? 원주였죠. 그죠? 그러면 7.38분의 23.20이 누가 된다는 얘기예요? 3.14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원주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공부했듯이 원의 크기가 바뀜에 따라서 이 3.14가 바뀌어요? 항상 3.14라는 수는 한 배, 두 배, 지름의 한 배, 두 배, 세 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0.14배만큼 남는다고 했죠. 실의 길이의 0.14배만큼 남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크기에 상관없이, 원의 크기에 상관없이 3.14는 일정하죠. 그죠? 예. 그래서 원주율은 3.14. 언제나 3.14라는 얘기입니다. 자, 원주는 원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죠. 자, 이건 그냥 길이에요. 길이니까 지름이 바뀜에 따라서 지름이 커지면 원주도 길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원주율은 항상 뭐예요? 3.14라는 거예요. 원의 크기하고 상관없이. 지금 선생님이 이 원의 크기를 바꾸고 있죠. 지금 이 수가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이 수가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누구는 안 바뀌어요. 네, 3.14는 안 바뀌어요. 3.14는. 비율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율. 누구의? 원의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이다. 그리고 왜 그러면 원주율이라고 얘기했느냐. 일반적으로 이 비율에 관한 문제는요. 분자를 따라서 이름을 따요. 자, 왜냐하면 분자는 비교 대상이죠. 그렇죠? 분모는요. 기준이에요. 예. 기준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진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비교 대상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율의 이름을 정할 때에는 분자와 관련된 이름을 지어주는 게 맞습니다. 예, 또 그렇게 짓고 있어요. 이름을. 그러니까 분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분자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원주 비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주율. 그리고 그 원주율은 언제나 3.14라는 걸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주와 원주율은 설명을 했거든요. 원주 혹은 원주의 길이, 그리고 원주율이 있죠. 근데 이 원주율은 항상 3.14죠. 예, 원주율이라고 줄 때도 있고 3.14라고 줄 때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갖고 우리가
반지름 주어지고 원주의 길이도 있네요. 그랬을 때 원주율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